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칼슘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칼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뼈에만 관련된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려 나온 것처럼 147가지나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이런 비만과 같은 이런 각종 질병들이 칼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몸에 그런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불면증이에요. 칼슘은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두근거림이나 어떤 예민함, 짜증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뜬 눈으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상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요. 왜냐면 칼슘은 근육을 수축 이완할 때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만약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유 없이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다리가 저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살이 찌게 돼요. 이 칼슘이라는 거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만약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특히 배 쪽에 살이 많이 쪄요. 내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살이 유독 찌고 있다. 그럼 한번 의심해 볼 만 하겠죠? 그럼 우리가 칼슘을 얼마만큼 섭취해야 되느냐? 칼슘 하루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1000에서 1500mg까지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 2배가량 정도 되죠. 그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유나 멸치, 두부, 브로콜리 이런 생미역 같은 것들이 이제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칼슘 같은 경우에는 먹는다고 해서 끝나질 않아요. 이게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흡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흡수가 100%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부한 칼슘을 섭취하면서도 흡수율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좋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칼슘 흡수 섭취율은 이렇게 돼요. 한 32, 우유 같은 경우에 32%, 멸치는 한 25%, 브로콜리는 21%.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식품을 이만큼이나 먹어야 됩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 12잔인데 한 1600ml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우유팩 900ml짜리 있죠. 그거 거의 2팩가량을 하루에 매일같이 드셔야 되고요. 뭐 두부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16모나 하루에 드셔야 되고, 뭐 브로콜리 21송이 생미역 2kg, 멸치가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지만 12숟가락, 사실 12숟가락 이거를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식품으로 100% 이렇게 칼슘을 섭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칼슘 영양제를 하나씩 드셔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칼슘을 현명하고 또 흡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더 섭취하면 좋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인이나 카페인, 나트륨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흔히 목마를 때 마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나 어떤 가공식품에는 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 먹으면 뼈가 삭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공식품이나 음료수를 조금 줄여서 드셔야 되고, 물을 대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칼슘 흡수를 생각한다면 커피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인들은 국이나 탕, 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될 때 나트륨만 되는 게 아니라 칼슘까지 같이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나 젓갈, 라면, 뭐 국, 탕, 찌개 이런 거를 드실 때는 항상 나트륨을 고려하셔가지고 나트륨을 좀 줄이는 식습관. 예를 들면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라면이나 이런 고나트륨 음식은 좀 줄여주시고, 젓갈이나 김치도 조금 줄여서 드시는 식습관을 유지하시면은 칼슘 흡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산책을 하게 되면은 이 비타민 D 햇빛을 통해서 이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하루에 좀 이게 해가 쨍쨍할 때 12시에서 2시가량 사이에 2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해주시는 게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현대 생활에 있어서는 보통 대다수가 그 시간대는 실내 생활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식품으로 그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나온 것처럼 연어나 꽁치같이 등푸른 생선, 또 달걀, 또 다이어트 하신다고 노른자 이렇게 빼고 드시지 마시고, 달걀 노른자에 이제 비타민 D가 많으니까 이 노른자, 그리고 송이버섯,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기타 유용한 꿀팁들인데요. 저희가 이 칼슘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유나 이런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기농 우유, 사냥 우유가 아닌 이상 우유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 축산 때문에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오메가6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산화되는 염증을 막기 위해서 또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또 반대로 칼슘을 뼈에서 많이 빼게 되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우유보다는 이런 발효식품인 요거트나 치즈를 드시는 게 조금 더 칼슘 섭취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요거트나 치즈 선택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파는 것들 대다수가 그 성분표를 보시게 되면은 설탕이나 당분 함량이 꽤나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표를 잘 보시고 이 당 함량이 적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선택할 수 있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높으면은 칼슘도 같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체다 치즈보다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스트링 치즈, 애기들 아니면 유기농, 애기들 유아용 치즈 있죠? 그런 치즈, 스트링 치즈 같은 걸 선택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 여기까지 칼슘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